오늘은 전 세계를 또 한 번 뒤흔들고 있는 오징어 게임 2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복수를 다짐하며 돌아온 성기호의 등장부터 지난 시즌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게임 스케일까지 이미 공개 첫 주부터 넷플릭스 시청 시간을 갈아치우며 새 역사를 쓰고 있다는데요. 해외 언론 평가부터 시청자 반응까지 조금씩 엇갈리는 평도 있지만 확실한 건 어마어마한 화제성과 압도적인 기록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죠.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넷플릭스 구독자 수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제작비 대비 엄청난 수익까지 예고된다고 하니 과연 어디까지 치솟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징어 게임 2가 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시리즈가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레디 게임 스타트! 오늘은 전 세계를 또 한 번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넷플릭스 대작, 바로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시즌1의 전 세계적인 흥행 이후 과연 후속작인 시즌2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고 또 얼마나 대중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시즌1보다 재밌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대한 기대감을 안고 시즌2를 기다렸고 동시에 속편이 과연 전편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시즌2를 보면서 이러한 우려가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갈리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해외 평단과 시청자들의 열띤 반응을 보면 단순히 흥행만 잘된 작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연출,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 그리고 한국 사회 특유의 현실과 맞물린 날카로운 사회 비판 메시지 등을 총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누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청자들의 다양한 반응과 솔직 후기. 둘째, 전 세계를 강타한 흥행 기록과 지표. 셋째, 해외 유명 매체와 평론가들의 심층 평가. 넷째, 작품 속 주목할 만한 장면과 이슈, 특히 군대 문화 관련. 마지막 5째, 시즌3에 대한 기대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이번 원고는 전반적인 리뷰와 동시에 조금은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시즌2가 공개되자마자 인터넷과 SNS에는 열광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시즌1보다 훨씬 더 긴장감 넘친다, 배우들의 연기력이 더 깊어졌다, 마음이 울컥하는 장면이 많았다 등의 호평이 가득했는데요. 특히나 엄마와 아들이 재회하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시청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모르게 울었다는 후기를 남기며 이 장면이 이번 시즌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고 언급하곤 하죠. 물론 모든 분들이 같은 의견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시즌1 특유의 신선함이 다소 사라졌다, 전개가 예상 가능한 부분이 많았다, 너무 잔인하고 과한 연출이 있어서 불편했다 등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즌1이 워낙 히트작이었기에 그와 유사한 소재나 전개가 되풀이된다는 인상을 받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편입니다. 어떤 분은 시즌2가 오히려 감정선이 더 깊게 파고들어 몰입도가 훨씬 높았다라며 사람 간의 관계와 과거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낸 점을 높이 사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극중 주요 캐릭터들의 트라우마나 가족관계, 혹은 그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지면서 한층 설득력 있는 서사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특히 눈길을 끈 반응 중 하나는 시즌2에서 기훈이 절망과 충격을 겪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즌1에서 긴 여정을 거치며 고생을 하고 결국 일정 부분의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기훈이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을 때 겪게 되는 심리적 혼란이 엄청나게 실감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바로 옆에 두었던 소중한 존재를 뒤늦게 깨닫는다라는 설정이 시청자들의 감정을 크게 건드렸다고 볼 수 있겠죠. SNS상에서는 이를 두고 기훈의 멘탈 붕괴, 트라우마 레벨이 시즌1 때와 비교도 안 되게 높아졌다 등 여러 가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프론트맨의 정체나 행적, 그 인물이 과연 정말 악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인지에 대한 추측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시즌2를 보는 재미 요소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시즌2가 시즌1보다 재미없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더 풍부해진 감정과 메시지,
또 확장된 캐릭터 서사 덕분에 오히려 이번 시즌이 더 좋았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처럼 양쪽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은 시즌2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흥행 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즌2는 공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플릭스 페트롤 최신 집계 기준 넷플릭스 톱 TV 쇼 비영어 부문 글로벌 1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오징어 게임 시즌1을 찾아봤는지를 의미하죠. 또한 넷플릭스 흥행 점수 900점대 후반에서도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흥행 기록은 미국, 영국 같은 영어권 국가뿐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 브라질, 콜롬비아, 프랑스 등등 수많은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위를 찍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시즌1은 공개 당시 글로벌 1위 자리를 무려 46일간 지키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에도 K-드라마가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글로벌 인기를 누릴 수 있나라며 세계가 놀랐는데요. 시즌2는 그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즌1이 이 정도 성적을 내기까지 일주일가량 시간이 소요된 것에 비해 시즌2는 단 이틀 만에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니 흥행 속도가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이번 시즌2는 전작보다 더 빠르게, 더 넓게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 열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즌2가 더 크게 히트할 것이다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시즌3를 시청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만큼 중독성과 화제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2는 해외 언론과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비평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가 약 84%를 달성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물론 초반에는 혹평을 한 매체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타임스나 할리우드 리포터 등 몇몇 유력 매체는 시즌 1처럼 신선하지 않다, 잔혹함이 자칫 과도해져 서사를 흐릴 수 있다 등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버라이어티,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시애틀 타임즈,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영국 타임스 등은 일제히 호평을 내놓았고 갈수록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나면서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BBC는 첫 시즌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긴장감과 잔혹함을 유지하면서도 블랙 유머 요소가 추가되어 서사가 한층 흥미로워졌다라고 평했습니다. 특히 극중 투표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메타포처럼 보여주는 장치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하네요. 또한 주인공 기온의 심리 변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오락적 요소를 넘어 강력한 사회 비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 역시 단순히 게임만 진행되던 시즌1과 달리 이번 시즌은 게임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과거와 동기를 깊이 탐구한다. 그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시스템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론트맨과 요원들이 처음부터 사악한 인물이 아니라 결국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잔혹한 선택을 하게 된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오징어 게임이 자본주의 사회의 극단적 문제점을 초현실적인 방식으로 드러낸다고 평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은 시즌2가 스마트하고 도발적이며 뒤틀린 작품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캐릭터 묘사가 훨씬 심화되고 액션이 강화되었으며 어두운 부조리를 유지하면서도 스토리를 발전시킨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시리즈가 원작보다 더 복잡하고 섬세해졌다는 평가도 이어갔습니다. 영국 타임스 역시 이 작품은 복수와 구원의 이야기다. 원작 시리즈보다 더 층층이 쌓인 서사가 눈에 띄며 감정선도 더욱 미묘하고 복잡해졌다라고 호평했습니다. 많은 해외 평론가가 공통적으로 꼽는 장점은 시즌1에 비해 깊어진 인물들의 서사와 감정, 그리고 더욱 파격적인 전개라는 점입니다. 유명 영화 비평가 그레이스 랜돌프는 본인의 SNS 채널을 통해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최고의 사회 비판 드라마라고 꼽으며 감독 황동혁이 이제는 글로벌 관객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다. 그래서 더 많은 글로벌 이슈를 과감하게 담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라 가능한 대담함이 돋보인다며 미국 할리우드 등 다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결을 극적으로 표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해외 매체와 평론가들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편의 인기와 흥행에 편승하는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작품성을 발전시켰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즌2에서 특히 해외 시청자들이 크게 주목한 장면 중 하나는 바로 마지막 부분의 전투 장면입니다. 여러 참가자가 총을 들고 교전하는 신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국 남성 배우들이 너무나 능숙하게 총을 다루는 모습이 크게 클로즈업됩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이를 보고 왜 이렇게 실감나지? 마치 특수부대원들이 출연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한국의 병역 제도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어떤 해외 네티즌은 오징어 게임 시즌2의 해병대 출신이 대거 출연한 거냐라는 농담 섞인 질문을 했고 한국 시청자들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남성들이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총기 다루는 방식에 익숙하다라는 답변을 달아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총기에 대한 규제가 주마다 다르고 시민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문화는 있지만 군사훈련을 받는 인구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의무 복무 제도 덕분에 남성 대부분이 군사훈련을 일정 기간 이상 받죠. 그래서 영상 속 총기 사용 장면에서도 그 자연스러운 자세가 돋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은 한국 시청자에게는 조금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상당히 이색적인 문화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군사 훈련을 받아서 전투가 가능한 수준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 평균적으로 한국 남성들은 군대 복무를 한다라는 답변이 이어지고 저런 능력이라면 나라를 맡겨도 안심이겠다라는 극단적 칭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즌2는 게임이라는 설정뿐만 아니라 한국 특유의 군사 문화라는 색다른 요소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해외 팬들에게 또 다른 재미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3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즌2가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시즌3는 언제쯤 공개될까? 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즌2가 끝나자마자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시즌3의 떡밥이 충분히 던져졌다. 시즌2 결말이 시즌3를 예고하는 듯하다 등의 추측과 추론이 이어지고 있죠. 해외 평론가들 역시 시즌2는 규모가 확장되면서도 서사의 깊이가 더해졌고 마치 시즌3를 위한 징검다리처럼 보인다라고 평합니다. 캐릭터 간 갈등이 확실해지고 더 넓은 세계관이 소개되어 이 다음 단계에서 펼쳐질 이야기가 더욱 기대된다는 것이죠. 특히 주인공 기훈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프론트맨과 요원들의 진짜 목적과 배후는 누구인가? 새로운 참가자들은 또 어떤 상황에서 오징어 게임에 합류하게 될까? 등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독 황동혁이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즌3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며 시즌2보다 더 폭넓은 이슈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시즌2가 성공적으로 흥행한 만큼 시즌3에 대한 제작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이미 글로벌 1위를 손쉽게 달성한 시즌2가 만약 시즌1 이상으로 롱런 흥행에 성공한다면 시즌3를 비롯해 다양한 스핀오프나 확장 콘텐츠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만든 세계관 속에서 프론트맨의 과거, 다른 국가나 문화에서 진행되는 또 다른 형태의 게임 등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어떻게 보셨나요? 시즌1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신선함이 줄어 다소 아쉽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서로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시청 기록을 쌓고 있고 동시에 해외 언론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이 단순한 생존 게임 스릴러를 넘어 글로벌 사회의 불평등과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을 고발하는 예술작품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더군요.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흥행 돌풍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팬덤 열기는 시즌3를 향한 기대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를 또 한 번 오징어 게임 신드롬으로 몰아넣고 있는 시즌2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시즌1보다 훨씬 재밌었다. 전개가 압도적이었다라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조금 식상했다. 전작의 신선함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작품이 다시 한번 글로벌 무대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이 시즌2를 보며 감탄하고 때로는 충격받고 또 감정이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이야기의 확장성과 함께 캐릭터마다 깊어진 서사가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캐릭터들의 과거 사정이나 트라우마가 한층 더 세밀하게 그려지면서 게임을 둘러싼 긴장감뿐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 소용돌이까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군대 문화라든지 한국 사회 특유의 구조적 문제의 반영 등이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아주 색다르고 신선하게 다가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실제 군인처럼 총을 능숙하게 다루냐며 놀라는 해외 팬들의 반응을 보니 저 역시도 다시금 한국의 군 복무 제도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징어 게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도 이번 시즌에 더욱 강력하고 직설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시스템, 개인의 생존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는 인물들, 이들을 비인간적인 경쟁으로 몰아붙이는 배후의 존재들 등 여러 층위에서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그래서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의 쾌감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들이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즌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셨나요? 시즌 1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느끼셨나요? 또 시즌 3가 나온다면 어떤 전개를 기대하시나요? 혹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캐릭터들의 과거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상상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오징어 게임 시리즈와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이나 다양한 작품 리뷰, 그리고 K-드라마를 넘나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하나의 드라마를 보며 함께 소통하고 웃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비판도 하면서 더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콘텐츠와 함께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여러분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면 다음 시즌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의 한 한식당 몇 명의 여성이 모여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중 한 여성이 눈에 띄게 화가 난 듯 다른 여성에게 말을 던집니다. 너도 이제 그만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너한테는 한국을 누구보다 좋아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이유로 반한 감정을 퍼뜨리는 거야? 그녀의 말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한때는 가까웠던 친구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인시리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살고 있으며 태국 관광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외국 여행사와 협력해 태국의 전통시장 투어나 사원 방문 같은 체험형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관광 박람회에도 참여해 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외국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태국 문화를 알리는 기사도 작성하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최근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서예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태국인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태국은 아시아에서 K-팝 열기가 정말 뜨거운 나라 중 하나거든요. BTS,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은 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핑크의 리사는 태국 북동부의 부리람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은 태국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큰 지역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죠.
리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가 블랙핑크의 멤버로 성공하게 됐어요. 이 점에서 많은 태국인들은 리사를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리사의 성공은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고, 그녀는 단지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 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사가 전통 태국 의상을 입고 태국 문화를 담은 뮤직비디오를 선보였을 때 태국인들은 정말 자랑스러워했죠. 그래서 태국에서는 그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태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건 작년 10월 말 태국의 한 언론사에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태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태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려고 갔는데 무더기로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뉴스에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이 태국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알아보니 한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불법 체류자 중 태국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관광 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일하거나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의 수가 2015년에는 5만 2천 명에서 작년에는 15만 7천 명으로 급증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태국인들이 관광 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지자 한국 정부는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 심사를 더 엄격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육지로 밀항하는 사례까지 늘어나자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진 태국 인플루언서가 한국 입국 거부를 당한 후 소셜미디어에 그 경험을 올리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태국인들이 자신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경험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태국 여성은 많은 서류를 준비했지만 입국이 거부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다른 여성은 여행을 위해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한국에 갔지만 월급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이해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여행하려는 태국인들까지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반응이 확산되면서 태국 내에서는 밴 코리어와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금지하자는 목소리를 높였고, 급기야는 한국인도 태국에 오지 말라는 분위기까지 형성되었죠. 상황은 여기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태국 여행업 협회 부회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관광 명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명소는 인기 영화와 넷플릭스 콘텐츠를 통해 알려져 수명이 짧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이들 나라는 더 많은 명소와 비자 면제, 덜 비싼 가격, 좋은 전망과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태국 내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태국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방콕 지사는 태국인의 한국 입국 거부 사례에 속상한 심정을 이해하지만 표현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박했습니다. 태국 여행업 협회는 결국 사과와 해명을 했지만 한국과 태국 간의 불편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태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태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밴 코리어 운동을 지지하며 한국을 비난했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국을 비난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의 최대 관광 도시인 방콕에서 한국인 여행객의 수가 급감하면서 현지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방콕의 상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방콕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시는데 한국인 손님들이 주 고객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밴 코리어 운동 이후 한국인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게 되자 주변 상인들은 한국인들을 거부하는 표지판을 붙였고 심지어는 한국인 손님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한국인 손님들이 더더욱 발길을 끊어버렸고 결국 어머니 식당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한국인 손님들이 줄어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자 오히려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과 불친절한 태도, 그리고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비위생적인 행동으로 상권이 지저분해지고 일부 상인들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절친했던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고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때는 북적이던 식당이었지만 이제는 손님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며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인 카닛이 말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갔다가 입국 거부를 당해서 돌아왔어. 그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밴 코리어 해시태그를 올렸어. 저는 깜짝 놀라서 왜 한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카닛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도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가려고 했어. 그냥 여행 간다고 말하고 가려고 했는데 들켰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카닛이 한때 불법 체류를 시도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것이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닛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파닌 카닛, 내가 하려던 일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이 입국 심사를 강화한 거야.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태국인들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우리 엄마도 지금 이 사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해. 불법적인 방법을 버리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지. 카닛은 처음에는 제 말을 듣고 조금 불편해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제 말을 지지해주자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 아차가 도착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차는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의 핑계를 댔습니다. 미안해. 이번엔 진짜로 늦을 수밖에 없었어. 중국 때문에 늦었어. 우리 모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차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차는 최근 중국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행사 직원의 권유로 중국 여행을 선택했는데 그곳에서 최악의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은 사진과는 달리 낡고 지저분했고 유명 관광지는 너무 붐벼서 제대로 구경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고 식당 직원들은 불친절하고 비위생적이어서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 수 없었다고 했죠. 아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는 아차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다 함께 한국 여행을 가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그날을 위해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멋진 여행을 상상하며 우리는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모든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환영받고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고 한국의 법과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법 체류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와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